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열리며 멎었던 호흡이 폐부로 거칠게 밀려 들어갔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입가에 피를 칠하고 덜렁거리는 오른팔을 부여잡은 채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무연, 가냘프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 그 순간 내 머릿속을 미친 듯이 찢어놓던 플랫라인의 환청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수술명, 이종 장기 이식 및 좌심실 재건술. 나는 땀과 피에 절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건조하게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선포했다. 수술 성공이다. 빌어먹을 환자야. 내 선고가 떨어짐과 동시에 빙판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10만 명의 무리민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던지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정파와 사파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 사파의 소교주가 사파 대장로의 살점을 도려내어 정파 후계자의 심장을 고쳐낸 전대미문의 기적. 설아, 내 딸아. 남궁가주가 빙판을 기어와 남궁설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남궁설은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면서도 시선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쉬는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간호사가 먼저 자서 미안하다. 그녀가 힘겹게 농담을 건네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왼손으로 그녀의 은빛 앞머리를 툭 쳐주었다. 약은 수당에서 깔 거니까 입 다물고 숨이나 쉬어. 나는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섰다. 내공은 완전히 바닥났고 부러진 오른팔은 불타는 듯한 고통을 뿜어내고 있었다. 시야가 핑핑 돌았지만 아직 집도의의 업무는 끝나지 않았다. 수석 마취, 이리 와. 멀리서 감격에 겨워 울고 있던 백운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예, 원장님. 환자들 바이탈 안정됐으니까 들것 가져와서 본단 내실로 조심해서 이송해. 그리고 나는 한계에 달한 눈꺼풀을 끔뻑이며 덧붙였다. 내 침대도 하나 옆에 깔아라. 나도 환자니까. 그 말을 끝으로 악덕원장 진무현은 덜렁거리는 팔을 늘어뜨린 채 수천 명의 환자가 누워있는 전장 한가운데서 평온하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내가 눈을 뜬 것은 꼬박 사흘이 지난 뒤였다. 비단 침상 위, 가슴의 봉합 부위는 단단하게 아물어가고 있었고 부러졌던 오른팔에는 정교한 대나무 부목이 대어져 있었다. 눈을 떴느냐? 침상 옆에서 약사발을 들고 있던 남궁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안색은 놀라울 정도로 혈색이 돌고 있었다. 구음절맥의 한기도 사라지고 튼튼한 심장 패치까지 얻었으니 신진대사가 폭발적으로 회복 중인 것이다. 사흘이나 잤다, 원장. 내가 쓰러진 뒤 병동이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아느냐? 그녀가 짐짓 뾰로통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보다 피식 웃었다. 수간호사가 수습 잘했겠지 뭐. 밖의 상황은 어때? 남궁설이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다. 직접 보거라. 내가 만들어 놓은 끔찍하고도 위대한 풍경을. 나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밖을 내다본 순간 기괴한 광경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10만 대군이 부딪히던 마교 본단 앞 평원. 시체와 핏자국은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수백 개의 거대한 천막들이 질서 정연하게 세워져 있었다. 가장 압권인 것은 며칠 전까지 살기를 뿜으며 싸우던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었다. 그들은 무기 대신 빗자루와 물통을 들고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벅벅 닦아내고 있었다. 야, 백운. 멸균 소독 똑바로 안 해? 알코올 더 부어. 아이고, 무당파 도장님. 여기 붕대 좀 더 감아주시오. 끙. 정파의 도사들이 사파 무인들의 붕대를 갈아주고 사파의 흑월단 살수들이 끓는 물을 날라 수술 도구들을 소독하고 있는 평화롭고도 사이키델릭한 풍경. 전쟁은 완벽하게 끝났다. 남궁설이 내 곁에 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가렴의 추악한 음모가 밝혀졌고 내가 수천 명의 양진영 부상자를 차별 없이 살려냈다.
무림맹과 사파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 아니, 협정이라기보단 남궁설이 나를 올려다보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덧붙였다. 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남긴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갚기 위해 양진영 무인들이 병동 청소와 간병인 노릇으로 빚을 갚고 있는 거지만 훌륭하네. 병원비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나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궁극의 메디컬 카르텔, 질병과 치료를 매개로 한 완벽한 천하통일이었다. 며칠 뒤 천마신교 본단 앞 대광장. 거대한 단상 위에 선 나는 깁스를 한 오른팔을 슬링에 걸친 채로 오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광장에는 무림맹주 황보천을 비롯한 정파 981방의 수뇌부와 사파의 모든 장로 및 단주들이 도열해 있었다. 자, 다들 주목. 내가 단상 위에 마이크를 툭툭 치며 입을 열자 수만 명의 군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오늘부로 피비린내 나던 천마신교라는 촌스러운 이름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군중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마교 장로들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내 서늘한 눈빛 한 번에 쏙 들어갔다. 새로운 간판은 천이교다. 무공으로 남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메스로 썩은 배를 꿰매고 살리는 천하 제1의 의료 집단. 내가 원장이고 여기 있는 흑월당과 호법부는 전부 간호 및 원무과 직원으로 보직 변경이다. 나는 시선을 돌려 무림 맹주 황보천을 바라보았다. 뇌수술로 뚜껑이 열렸던 맹주는 비단 두건을 쓴 채로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무림맹. 니들은 오늘부터 우리 천이교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공단이 무엇입니까? 의신이시여? 맹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간단해. 강호의 모든 문파는 매월 수익의 10%를 무림맹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해라. 맹은 그걸 우리 천이교 금고로 이체하고 대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문파의 놈들은 칼에 찔리든 뼈가 부러지든 우리 천이교가 365일 24시간 응급수술로 살려준다. 약값은 30%만 자부담해. 어때? 합리적이지? 오. 수만 명의 무인들이 그 파격적인 의료보장 제도에 경악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매일 칼싸움을 벌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던 무리민들에게 절대 죽지 않게 꿰매주는 든든한 병원의 존재는 그 어떤 천하제일의 무공보다 달콤한 것이었다. 만약 보험료 체납하거나 몰래 사설 의원한테 치료받다 걸리면 나는 핏빛 기검을 손끝에 피워 올리며 서늘하게 웃었다. 내가 직접 왕진 가서 신경망 다 끊어버린다. 알았냐? 천이교 만세. 진무현 원장님 만세. 정파와 사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보험 가입에 찬성하며 우렁찬 함성을 내질렀다. 강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도 평화로운 독재의 완성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 달 뒤 천이교 본원은 완벽한 종합병원의 시스템을 갖추었다. 피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간호조무사로 강제 취업한 흑월단 살수들은 주사기를 들고 다니며 환자들의 엉덩이를 찌르고 다녔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2층 테라스.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나른하게 따뜻한 한방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야 원장. 농땡이 치지 말고 빨리 와서 내 차트나 확인해라. 내 등 뒤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남궁설이 나타났다. 아직 가슴뼈가 완벽히 아물지 않아 내가 특별히 제작해준 자단목 휠체어에 앉은 채였다. 그녀의 순백 무복은 이제 깔끔한 수간호사의 제복처럼 변형되어 있었고 무릎 위에는 진료 기록부가 가득 쌓여 있었다. 구음절맥이 완치되어 뿜어내는 생기발랄함과 특유의 단호한 츤데레 성격이 합쳐져 그녀는 이미 천이교 내에서 원장인 나보다 더 무서운 실세가 되어 있었다. 아, 귀찮아. 심음 어제도 들었잖아. 쌩쌩하게 잘만 뛰더만. 나는 투덜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대나무 청진기를 귀에 꽂았다. 잔말 말고 확인이나 해.
심낭막 패치 이식은 처음이라 불안하단 말이다. 남궁설이 뾰로통한 표정으로 윗옷의 단추를 2개 살짝 풀었다. 하얗고 매끄러운 쇄골 아래로 드러난 내가 꿰매준 일자 흉터. 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청진기를 그녀의 가슴골 근처에 댔다. 가까이 다가간 탓에 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순간 남궁설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빨라지기 시작했다. 어라? 빈맥오네. 너 부정맥 생겼어?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와 눈을 맞췄다. 남궁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복숭아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확 손을 뻗어 내 가운 멱살을 잡고 자신 쪽으로 당겼다. 부정맥이 아니라 돌팔이 의사노마 여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으면서 그것이 설렘인지 병증인지도 구분을 못하느냐. 내 멍청한 반응에 남궁설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그대로 내 멱살을 당겨 자신의 입술을 내 입술에 가볍게 부딪혔다 떨어졌다. 쪽하는 부드러운 촉감, 빙설신녀의 맑고 서늘한 눈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래도 빈맥의 원인을 모르겠느냐. 남궁설이 귓끝까지 붉어진 채로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피식 웃으며 청진기를 빼서 목에 걸었다. 진단명 연애 감정으로 인한 교감신경 흥분. 이거 보험 처리 안 되는데. 비급여로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수간호사. 이 악덕 원장이 진짜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강호를 호령하며 매달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건강보험료.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씻겨 내려가고 완벽한 해피엔딩이 도래한 것 같았다. 악덕 원장 진무연에 지독했던 강호 생존기는 이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로맨틱 코미디로 끝이 나는 듯했다. 하지만 언제나 의사가 오늘 밤은 응급콜이 없을 것 같네라고 말하는 순간 가장 끔찍한 재앙이 문을 두드리는 법이다. 원장님, 교주님, 평화로운 테라스의 정적을 깨고 수석 마취의 배군이 사색이 되어 2층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죽은 자를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야? 또 무림맹 맹주가 헛소리라도 하고 다녀? 내가 귀찮다는 듯 묻자 배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건물 바깥 본원 1층 로비 쪽을 가리켰다. 그게 아닙니다. 강호의 무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1층 로비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자들은 제국 황실의 핏빛 갑주를 입은 황국 수비대입니다. 뭐? 황실? 남궁설의 은빛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무림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절대 넘볼 수 없는 세속 권력의 압도적 정점. 황실이 무림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수백 년간 없었던 일이었다. 그 순간 1층에서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는 굉음과 함께 묵직한 군화 발소리 수십 개가 병동을 짓밟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무림인들의 기척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훈련된 묵직하고 거대한 살기. 완벽했던 해피엔딩의 환상이 박살나며 나의 평화로웠던 악덕 원장 라이프에 시퍼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강호를 넘어선 더 거대하고 썩어빠진 세계를 향한 산막의 메스가 서늘한 빛을 뿜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천이교 본원 1층 로비가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박살났다.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얌전하게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던 넓은 대기실 안으로 박살난 육중한 대문이 파편과 함께 뿌연 흙먼지가 폭풍처럼 밀려들어왔다. 야, 무슨 짓이냐? 여긴 절대 중립구역인 천이교 병동이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조무사들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먼지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자들은 무림의 헐렁한 무복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핏빛으로 붉게 칠해진 무거운 명관계를 두른 거한들이었다. 허리에는 무림의 얇은 검이 아닌 제식용 참마도가 흉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황제의 칙령이시다. 청것들은 당장 길을 비켜라. 수비대장으로 보이는 자, 황금빛 투구를 쓴 거구의 사내가 오만한 눈빛으로 병동 안을 훑어보며 소리쳤다.
그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가 멸균 소독된 병동의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 이놈들, 무림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황실의 불문율이거늘. 진료를 기다리던 화산파의 늙은 도사가 분노하여 일어서려 했다. 크어! 수비대장이 쇳덩어리 같은 장갑을 낀 손으로 도사의 안면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늙은 도사는 잇몸이 부서지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강호의 더러운 무지렁이들 주제에 감히 제국 수비대장 형련패의 앞을 막아서느냐. 형련패가 바닥에 쓰러진 도사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으며 비웃었다. 이곳에 죽은 자도 살려내는 신의가 있다 들었다. 쥐새끼 같은 사기꾼 놈은 당장 황제의 군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수십 명의 핏빛 수비대원들이 참마도를 뽑아들고 험악한 살기를 뿜어냈다. 방금 전까지 무림을 호령하던 981방의 고수들조차 압도적인 제국의 무력과 권위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어떤 새끼야? 우리 병원 문짝 부순 놈.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2층 계단에서부터 지독하게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얀 의사 가운의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어깨에는 대나무 청진기를 걸친 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내 뒤로는 옥색 검을 꽉 쥔 남궁설과 독구슬을 만지작거리는 백운이 바짝 호위하며 따랐다. 내 놈이로구나. 강호의 멍청이들을 홀렸다는 사이비 교단의 우두머리가. 형련패가 군화발로 도사의 머리를 치우며 나를 향해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의 번쩍이는 황금투구나 참마도가 아니라 박살나서 바닥에 뒹구는 대문과 흙구덩이가 된 병동 바닥에 꽂혀 있었다. 나는 계단 끝에 멈춰서서 형련패를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너 저 자동문 새로 다는데 금괴가 몇 갠 줄 알아? 게다가 어제 밤새 왁스 칠하고 멸균 소독 다 돌려놨더니 어디서 똥 묻은 워커를 신고 무균구역을 밟아. 뭐라? 황실의 수비대장에게 날아든 어처구니 없는 질책. 형련패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림의 고수들도 자신 앞에서는 오금을 저리거늘 이 비쩍 마른 애송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청소부처럼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내 놈이 정령 실성한 모양이구나. 내 한 칼에 내 놈의 목을 쳐서 황성으로 가져가도 무방한 것을. 말 짧게 하지 마. 나는 품에서 종이 다발을 툭 던져 형련패의 가슴팍에 명중시켰다. 초진이면 접수처 가서 번호표 뽑고 대기해. 문짝 부순 기물 파손 수리비 청구서부터 먼저 작성하고 결제 안 하면 황제 할아버지가 와도 진료 못 보니까. 이 건방진 사마외도가. 형련패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분노를 터뜨리며 허리춤에 거대한 참마도를 뽑아들었다. 무거운 강철의 마찰음과 함께 살벌한 살기가 병동을 짓눌렀다. 원장님, 피하십시오. 남궁설이 휠체어에서 튕겨나가듯 솟구쳐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제지하며 짝다리를 짚고 형련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스캔 시작. 나의 잿빛 눈동자가 심한으로 전환되며 명광계라는 두꺼운 강철 갑옷을 뚫고 형련패의 내부 장기와 골격 구조를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덩치값도 못하는 새끼. 야, 너 허리 아프지? 무슨 소리냐? 형련패가 참마도를 치켜들려다 흠칫 놀랐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속사포처럼 진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무식하게 무거운 강철 갑옷을 매일 입고 다니니까 척추 측만증이 오지. 요추 3번이랑 4번이 기형적으로 틀어져서 왼쪽 다리로 하중이 다 쏠리고 있잖아. 지금 참마도 들어올리는데 왼쪽 오금부터 골반까지 찌릿찌릿할걸. 헉! 형련패의 두 눈이 수박만하게 커졌다. 갑옷 속에 감춰진 자신조차 부관들에게 숨겨왔던 고질적인 요통을 단번에 짚어낸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의 안면을 삿대질했다.
게다가 눈자위가 누렇게 뜬 게 완전 황달이네. 황실 술자리 꽤나 불려다녔나 봐. 알코올성 지방간에 간 경화 초기 증상이야. 간 수치가 썩창이 나서 피로가 안 풀리지. 아침마다 일어날 때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지 않아? 너, 내 놈이 어찌 그것을. 수비대장의 위험은 온데간데였고 형련패는 자신의 알몸을 발가벗겨진 듯한 극도의 수치심과 경악에 몸을 떨었다. 어찌 알긴. 의사 눈엔 다 보여. 내 놈은 황실 수비대장이 아니라 그냥 매일 회식에 찌들어서 허리 디스크 달고 사는 불쌍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야. 그따위 몸뚱이로 누굴 베겠다고 칼을 들어? 혈압 올라서 뇌졸중으로 먼저 안 뒤지면 다행이지. 내가 황실 수비대장의 건강 상태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자 주변의 무인들이 헉헉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안면 근육을 경련시켰다. 수비대장이라는 자가 술에 찌든 간염 환자였다니. 이 악마 같은 혓바닥을 뽑아주마. 극도의 굴욕감을 느낀 형련패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참마도를 내리쳤다. 육중한 강철 검이 바람을 가르며 내 두개골을 쪼개려 했다. 원장, 남궁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가운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고무 망치를 쓱 꺼내들었다. 진료실에서 난동 부리면 물리치료 들어가야지. 나는 떨어지는 참마도의 궤적을 고개만 살짝 비틀어 피함과 동시에 형련패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고무 망치로 그의 오른쪽 팔꿈치 뒤쪽 튀어나온 뼈 바로 옆을 가볍게 톡 쳤다. 컥! 그것은 타격이 아니었다. 팔꿈치 뒤를 지나는 척골 신경 흔히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팔 전체에 전기가 통하듯 저릿해지는 바로 그 신경을 정확하게 자극한 것이다. 형련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번개에 맞은 듯한 극심한 저림과 마비가 오른팔 전체를 강타했다. 소나기에 힘이 풀려버리며 거대한 참마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다. 나는 참마도를 발로 툭 차버린 뒤 굳어버린 형련패의 배를 고무 망치로 쿡쿡 찔렀다. 심건 반사 정상. 신경계는 아직 살아있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얌전히 청구서나 작성하라고 했지. 무력에 의한 제압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의 가벼운 터치로 제국 수비대장의 팔을 마비시켜버린 기괴한 의술. 수십 명의 수비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났다. 내 이놈, 내 놈이 정령 제국 황실을 능멸할 셈이냐. 형련패가 왼손으로 마비된 오른팔을 부여잡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게 덤벼들지 못했다. 내가 언제 자신의 사지를 또 해체해버릴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척수를 타고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덜덜 떨리는 왼손으로 품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박의 두루마리를 꺼내어 치켜들었다. 이것은 제국 황제 폐하의 칙령이시다. 황제의 칙령이라는 단어에 대기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반사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남궁설과 백운조차 무림의 관습을 넘어선 절대 권력 앞에 몸을 굽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짝다리를 짚은 채 귀를 파며 두루마리를 쳐다보았다. 뭔데? 빨리 읽어. 나 뒤에 예약 환자 밀렸어. 형련패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두루마리를 펼쳤다. 대제국의 지존이신 황제 폐하께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병환으로 쓰러지셨다. 황궁의 네로라 하는 태에 100명이 달라붙었으나 병의 원인조차 찾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 형련패가 나를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다. 폐하께서는 특별히 자비를 베푸시어 강호에서 신이라 불리는 내 놈에게 폐하의 용안을 뵙고 진맥할 기회를 하사하셨다. 당장 짐을 챙겨 황성으로 입걸하라. 내가 왜? 나의 1초의 망설임도 없는 거절에 형련패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이것은 황명이다. 내 놈이 감히 거역한다면 10만 황군이 화포를 앞세워 이곳 천이교를 짓밟고 강호의 모든 무인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황제 폐하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무림은 멸망한다. 무림 멸망의 협박. 엎드려 있던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사색이 되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원장님, 제발, 제발 황궁으로 가주십시오. 황군이 움직이면 우리 병동마저 잿더미가 됩니다요. 아, 진짜 진상들. 나는 신경질적으로 뒷머리를 극적였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갑질 환자 호출은 질색이다. 하지만 10만 대군과 대포를 끌고 와서 내 소중한 병원 건물을 부숴버리겠다는 협박은 무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황궁의 어의 100명이 달라붙어도 병명조차 찾지 못한 기괴한 불치병이라. 천재 흉부외과 의사 강도진의 내면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학구열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야, 백운.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수석 마취의를 불렀다. 예, 예, 원장님. 짐 싸라. 왕진 키트 세팅해. 수술 도구랑 마취가스 남김없이 챙기고. 원장님. 정령 황성으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병을 못 고치면 목이 날아갑니다. 목이 왜 날아가? 병 못 고치면 환자 탓이지 의사 탓이냐? 나는 형념패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에 아까 던졌던 수리비 청구서를 콱 쑤셔 박았다. 길 안내해. 그리고 내 병원 문짝 부순값은 황제 면상에 직접 청구할 테니까 각오하고. 제국 황제의 불치병. 권력에 굴복한 강제징용이 아니라 가장 오만하고 실력 있는 외과 의사의 살벌한 왕진이 시작되었다. 우물안개구리였던 무림을 넘어 미신과 음모가 도사리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악덕원장 진무연의 메스가 이제 황제의 흉부를 조준하고 있었다. 이것이 제국의 심장, 황성이란 말입니까? 수십일의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한 황도. 백운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성벽과 끝없이 늘어선 황금빛 정각들을 보며 턱을 다물지 못했다. 우물안개구리였던 무림의 문파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세속 권력과 자본이 집약된 압도적인 스케일이었다. 황궁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사방에 무림 최고 수급의 은밀한 기척이 수백, 아니 수천 개는 깔려 있어. 순백의 무복을 입은 남궁설이 옥색 검의 손잡이를 꽉 쥐며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촌티 내지 마, 간호사. 큰 대학병원 처음 와봐? 긴장하면 얕보이니까 허리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는 튜닉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하품을 쩍하며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나의 심한 역시 황궁 전체에 흐르는 기괴하고도 무거운 기류를 스캔하고 있었다. 강호를 호령하던 천의교의 원장이라 해도 이곳은 수십만의 정규군과 압도적인 정보력이 지배하는 남의 구역이었다. 황제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나와 내 직원들의 목이 날아가는 강제징용의 한복판. 도착했다. 이곳이 폐하의 침소인 태극전이다. 청것들은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여라. 우리를 연행해온 황국 수비대장 형념패가 거만한 목소리로 경고하며 거대한 옥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 소독약이나 약초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캐한 향 냄새와 짐승의 피를 태우는 듯한 비릿한 주술적 악취였다. 침소 안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수십 명의 노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제국의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태의원의 어이들이었다. 음양의 조화가 무너져 화기가 치솟고 있소이다.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서늘한 음기를 불어넣어야 하오. 무식한 소리. 옥체에 사악한 저주가 씌인 것이오. 국사를 모셔다 부적을 끓인 물을 드시게 해야 한단 말이오. 지들끼리 침을 튀기며 싸우는 꼬라지가 대학병원 내과와 외과 교수들이 환자 눕혀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는 진상짓과 다를 바 없었다. 저런 자들이 제국 최고의 의원들이라고? 병의 원인을 찾기는커녕 미신에 기대고 있지 않느냐. 남궁설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태의원의 수장인 태의령이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았다.
형련대장. 뒤에 끌고 온 저 불경한 무지렁이들은 대체 누군가. 강호에서 신이라 불리는 천이교의 진무연이라는 자이옵니다. 형련패의 대답에 태의전에 모인 수십 명의 어이들이 일제히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강호의 사기꾼 의원. 사람 배나 가르는 천박한 백정놈이 어찌 제국 황궁의 신성한 문턱을 넘는단 말인가. 인체의 오묘한 기열과 우주의 섭리도 모르는 사마외도다. 당장 저놈을 밖으로 끌어내라. 옥체의 기운이 부정 탓일까 두렵다. 어이들이 삿대질을 하며 길을 막아섰지만 나는 대나무 청진기를 귀에 걸치며 무심하게 걸어나갔다. 좀 비켜요. 인수인계 차트도 안 넘겨주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환자 바이탈부터 체크하게.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우리는 이미 폐하의 병증에 대한 완벽한 처방을 내렸다. 태의령이 자랑스럽게 뒤를 가리켰다. 침상 곁에서 한 의관이 사발에 시커먼 재가 둥둥 떠다니는 기괴한 물을 담아 혼수 상태에 빠진 황제의 입에 강제로 흘려 넣으려 하고 있었다. 사악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제국 제1의 국사가 직접 쓰신 벽사의 부적을 태워 만든 영수다. 이것을 드시게 하면 옥체가 정화되어 깨어나실 것이다. 나는 그 시커먼 잿물을 보는 순간 헛구역질이 쏠렸다. 동시에 심한을 가동해 멀리서 황제의 호흡 상태를 스캔했다. 열이 펄펄 끓고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최악의 상태. 야, 이 미친 돌팔이 새끼들아. 내 입에서 튀어나온 찰진 쌍욕에 태의전의 공기가 쩍 갈라지듯 얼어붙었다. 무어라. 의식 없는 코마 환자한테 그것도 목을 뒤로 젖힌 채로 물을 먹여? 게다가 중금 속 찌꺼기 가득한 부적 태운 잿물을. 나는 이빨을 가득 깔며 분노를 터뜨렸다. 기도 반사가 없는 환자한테 액체를 들이부으면 그게 식도가 아니라 기도를 타고 폐로 다이렉트로 직행해서 흡인성 폐렴으로 당일날 질식사한다고. 니들 지금 황제를 합법적으로 암살하려고 작정했냐? 흡인성 폐. 뭐라? 이 천박한 백정이 황궁의 비전 의수를 모독하다니. 태의령이 불그락 푸르락 얼굴을 달구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황명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저 백정놈이 폐하의 옥체에 더러운 손을 대게 할 순 없다. 태의령의 고함에 대기하고 있던 황실 호위 무사들과 어의 서너 명이 나를 향해 덤벼들었다. 원장. 남궁설이 옥색 검을 뽑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가만 있어. 의무기록실에서 서류 집어 던지는 꼰대들 제압하는 건 내가 전문가니까. 나는 나를 향해 주먹을 치켜드는 태의령의 팔 밑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감기를 뿜어낼 필요도 없었다. 진료실에선 조용히 좀 합시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태의령의 하악관절, 즉 측두하악관절의 이음새를 강하게 위로 쳐올렸다. 헉!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태의령의 입이 쩍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다. 턱관절이 완벽하게 탈구되어 다물리지 않는 것이다. 태의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다음.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뒤에서 덤벼드는 의관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찼다. 대퇴이두근의 힘줄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며 의관이 픽 쓰러졌다. 이어서 달려드는 무사의 쇄골 및 상완 신경총을 찔러 팔 전체를 마비시켜버렸다. 내 팔이 안 움직인다. 단 30초. 무림의 피비린내 나는 칼질이 아닌 철저하게 인체 해부학적 약점만을 공략한 압도적이고도 깔끔한 물리치료. 황제의 침소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수십 명의 권위적인 꼰대 어이들이 입이 떡 벌어져 턱이 빠지거나 사지가 마비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기괴한 신음만 흘리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뒹구는 부적 잿물 사발을 발로 차버린 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손을 탁탁 털었다.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 황국 수비대장 형련패와 남은 무사들이 그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인 인체 파괴술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널브러진 꼰대들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며 뒤에서 덜덜 떨고 있는 백운에게 손짓했다. 마치 저 폐기물들 구석에 치워놓고 입에 재갈 물려서 결박해놔. 이제야 진짜 회진 돌 분위기가 좀 나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백운이 신이 나서 어이들을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갔다. 남궁설 역시 얼음 장벽을 세워 밖에서 감히 수비대원들이 침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무균 통제 구역을 만들었다. 미신과 권위, 음양오행이라는 낡은 껍데기에 갇혀있던 황궁의 거대한 의료 카르텔이 나이 어린 악덕원장의 압도적인 팩타 폭력과 해부학적 실력 앞에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자, 그럼 환자 상태 좀 볼까? 나는 대나무 청진기를 똑바로 고쳐 쓴 뒤 두꺼운 황금 휘장을 걷어내고 거대한 침상에 뻗어있는 제국의 지존 황제를 향해 다가갔다. 본격적인 진단과 거대한 세계관의 배를 가를 시간이었다. 수십 명의 어이들이 포박되어 으붑거리는 소리만이 태극전을 맴돌았다. 나는 두꺼운 황금빛 이불을 걷어내고 황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제국의 절대 권력자라 불리는 사내. 하지만 침상 위에 누워있는 자는 그저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피골이 상접한 중년 환자일 뿐이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관복이 흠뻑 젖어 있었다. 백운, 바이탈 체크해. 예. 혈압 80에 50, 맥박은 분당 140회 이상 뛰고 있습니다. 체온은 만지기만 해도 불덩이입니다. 폐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치명적인 수치. 나는 핏빛 기검의 내공을 얇게 코팅하여 무균 장갑을 만든 뒤 검지와 중지를 모아 황제의 목덜미 경동맥 부위에 살며시 얹었다. 맥이 기괴할 정도로 거칠고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내공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심한을 가동했다. 나의 잿빛 시야가 황제의 피부와 근육, 두개골을 투과하여 엑스레이처럼 체내를 샅샅이 훑쳐 내려가기 시작했다. 간장, 비장, 신장.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긴 하지만 원발성 장기 부전은 아니야. 독극물 중독도 아니고 세균 감염도 아니다. 그럼 대체 뭐가 뇌신경을 건드려서 이딴 고열을. 나는 심한의 초점을 황제의 중추신경계, 즉 뇌관을 거쳐 뇌를 감싸고 흐르는 뇌척수액의 흐름으로 집중시켰다. 그 순간 심한을 통해 황제의 뇌척수액 내부를 들여다보던 내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미친. 황제의 뇌를 보호해야 할 맑은 척수액 속. 그곳에는 피도 염증도 아닌 무언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도 안 되는 끔찍한 미세기생 생물체 수만 마리가 황제의 대뇌 피질과 신경세포의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신경전달 물질을 파먹고 번식하고 있었다. 현대의학의 미세사상충과 유사해 보였지만 그 구조는 훨씬 더 악랄하고 지능적이었다. 숙주의 생명을 단번에 끊지 않고 뇌 기능만 마비시켜 서서히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도록 세팅된 인위적인 생물체.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야. 내가 핏기를 잃은 얼굴로 중얼거리자 등 뒤에서 경계를 서던 남궁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연? 왜 그러느냐? 병의 원인을 찾았어? 나는 황제의 목에서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피 묻은 가운 주머니에서 은빛 비수를 꽉 쥐었다. 누가 황제 혈관 속에 생체 병기를 풀어놨어? 그것도 유전자가 완벽하게 조작된 고독을 뇌척수에 간에 다이렉트로 때려 박아놨네. 나의 서늘한 진단에 백운과 남궁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고독이라니요? 그 전설 속에나 등장한다는 낭만의 사술 말입니까? 백운이 사색이 되어 되물었다. 전설은 무슨? 철저하게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배양된 기생충이야. 나는 이빨을 가득 깨물었다. 제가렴이 만들었던 생체 강시들이 무식하게 뼈와 살을 이어붙인 장난감 수준이었다면 황제의 뇌 속에 들어있는 이 고독은
세포 단위로 프로그래밍된 현대 과학에 가까운 생화학 병기였다. 단순히 황실 내의 치정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다. 제국의 심장부에 이토록 고도화된 생명공학 지식을 가지고 황제를 서서히 폐인으로 만들어 권력을 탈취하려는 배후에 거대한 흑막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무림이라는 우물 밖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거대한 미친놈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 자식이 황궁에서 제일 높은 놈이니까 이놈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새끼가 배우겠지. 그럼 어찌 치료합니까? 기검으로 폐업을 도려냈듯 뇌를 여러 벌레들을 다 잡아내야 합니까? 남궁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옥색 검을 쥐며 물었다. 미쳤냐? 뇌신경 사이사이에 미세먼지처럼 껴있는 벌레 새끼들을 메스로 어떻게 일일이 다 긁어내. 환자 뇌수 다 파먹혀서 바보 만들 일 있냐? 나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치료법은 현대의학에 단 하나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 시대의 기술과 무공으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짓이었다. 나는 튜닉 주머니에서 양피지를 꺼내 수추로 빠르게 기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황제의 뇌척수액과 혈액을 모조리 몸 밖으로 빼낸다. 그리고 기생충만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다. 이른바 체외순환 혈액투석 수술이다. 피를 전부 밖으로 뺀다고요. 사람이 어찌 피 없이 숨을 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야지. 나는 도면을 완성해 백운의 가슴팍에 내리꽂았다. 백운. 황궁 약재실 다 털어서 속이 빈 얇고 긴 은관 백자 길이로 확보해와. 그리고 내가 가진 해독제 중 제일 끈적하고 점도 높은 놈으로 필터 멤브레인 만들 준비해. 남궁설. 넌 황궁 빙고를 부숴서라도 얼음 덩어리 있는 대로 다 끌고 와. 황제 몸 밖으로 피가 도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쿨링 시스템을 세팅해야 해. 불가능에 가까운 오더.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진무연이 메스를 쥐고 수술을 선언한 이상 그것은 무조건 성공하는 기적의 설계도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다. 황궁의 창고를 모조리 부숴서라도 가져오마. 남궁설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뛰쳐나갔다. 모두가 재료를 구하러 나간 텅 빈 태극전. 포박되어 널브러진 어이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받으며 나는 침상 위에서 헐떡이는 황제를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천하를 다 가지면 뭐하냐? 머릿속에 벌레 파먹히는 줄도 모르고 쓰러져 있는 불쌍한 중년 가장일 뿐이지. 나는 핏빛 기검을 손가락 끝에 서늘하게 피워 올렸다. 배후의 흑막이 누구든 상관없다. 황실의 권력이 얼마나 두렵든 내 알 바 아니다. 내 눈앞에 바이탈이 떨어져가는 환자가 던져졌고 나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병마의 배를 가르고 기적을 집도할 것이다. 환자 보호자 새끼들 똑똑히 들어. 나는 천장에 대고 나른하지만 살벌한 선전포고를 날렸다. 내 수술실에 들어온 이상 내 환자는 내 허락 없이 못 죽어. 벌레 새끼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씻어내 줄 테니까. 황성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전대미문의 체외순환 투석 수술. 우물안무림을 넘어선 압도적인 현대의학과 무공의 결합이 거대한 제국의 음모를 찢어밟길 준비를 마쳤다.